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나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운명의 만약은 없다입니다. 이 책은 2023년 11월에 출간되어 현재 자기계발서 부문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샘앤파커스. 저자는 방산 노상진님입니다. 이 책은 명리학의 대가 방산 선생의 촌철살인 운명 해법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저자는 20대 초반에 운명의 길에 들어서 40여 년 동안 정재계 인사를 비롯한 수만 명을 상담한 재하의 고수이며 부산 박도사로 유명한 재산 박재현 선생의 마지막 수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스승인 재산 박재현으로부터 사사받은 인간 운명론의 정수를 오늘날에 맞게 재해석할 책이기도 합니다. 사주는 인생의 큰 틀을 제공하는 4개의 기둥으로서 운명의 행방을 푸는 단서이기도 합니다. 전방 몇 미터 안에 방해물이 있으니 운전의 주의를 기울이시오라고 미리 알려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운명을 맹신하며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거부하면 거만한 사람이 되며 참고하면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맹신하거나 거부할 게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하나 더 얻었다고 생각하라.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세상과 당신의 비밀스러운 관계와 에너지 작용의 법칙들, 또 운명의 손짓을 정확히 이해하며 더 이상 그릇된 선택을 하는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해 줍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운명을 바라보는 해안을 얻을 수 있었어요. 자기 운명의 흐름을 알고 긍정적인 마인드와 성취감, 의지를 갖는다면 좋은 선택을 통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인생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운명에 관해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운명이 정해져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좋은 사주를 택해 제왕절개로 태어나면 안 될까? 좋은 사주를 위해 택일한 사주 또한 태아의 운명이다. 인공분만을 택할 수밖에 없는 부모의 결정이 바로 태아의 운명인 것이다. 성형을 하며 운명이 바뀌는가? 성형에는 플라시보 효과가 있다. 성형을 해서 운이 바뀌었다고 느낀다면 좋은 운의 흐름일 때 마침 성형을 해서 그렇게 느끼는 것이다. 운명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계명 또한 마찬가지다. 운명을 바꿀 수 없는데 관상은 왜 보는가? 운명을 바꾸지는 못해도 관상을 보면 어느 정도 미래 예측이 가능하다. 얼굴에는 운명의 지도와 감정의 지도가 함께 실려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운명은 사주, 관상, 풍수를 함께 보아야 하는 이유다. 이사할 때 풍수를 보는 것은 도움이 되는가? 양택 풍수는 이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사하는 사람의 사주 명리,
관상과 아울러 접근해야 한다. 사주 8글자 8자에는 나라는 사람의 사용법이 정확하게 담겨 있다.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오히려 다행이다. 질문하라. 내가 가진 가장 도구가 무엇인지 운명이 그것을 대답해준다. 모르고 가는 길보다 윤곽이라도 파악하고 가는 길이 더 안전하지 않겠는가. 운명을 아는 것은 일확천금의 요행수를 바라는 심보가 아닌 진정한 주제 파악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부디 이 책을 읽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용기와 지혜를 얻기를 바란다. 챕터 2. 정해진 운명을 어떻게 살 것인가. 개운은 운명을 바꾼다는 의미가 아니다.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는 말을 들으면 처음 듣는 사람일수록 매우 고통스러워한다. 평생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소리로 받아들이거나 현재의 어려운 상황이 영원히 고착될 것이라고 생각해 좌절하고 거부감을 보인다. 오늘 현재에 고정된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운은 흐르고 있다. 운이 고정된 것이라면 운명도 고정된 것이고 운명에 포함된 수명이나 기름 화복도 다 고정된 것이라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운이 고정된 것이라면 시간도 흐르지 않고 멈춘 것이라야 한다. 그 말인즉슨 계절이 바뀌지 않고 성장하거나 늙지 않는다는 뜻이다. 시간이 항상 흘러가듯이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말은 현재에 국한되지 않음을 이해해야 한다. 운의 흐름은 자연과 같은 모습이다. 자연의 사계절이 봄부터 겨울까지 기후변화를 보이듯 운명도 좋을 때와 나쁠 때가 번갈아가며 흐름을 보인다. 고통스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현재 봄이면 여름, 가을, 겨울의 운이 예정되어 있다.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은 앞으로 어떤 운이 다가올지는 알 수 없어도 그 운로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다. 부자도 망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운의 흐름이 있다. 흐름을 알면 부자가 될 기회, 실패하는 시기를 포착할 수 있다. 단지 흐른다고 해서 재벌과 같은 재물 그릇을 타고나지 않는 사람이 재벌의 재물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타고난 그릇 안에서 재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이 있다는 뜻이다. 10을 갖고 태어났으면 10만큼, 100을 갖고 태어났으면 100만큼 자기 복을 찾는 방법이 있다. 운의 흐름을 모르면 그나마도 지키기 어려워지고 그것이 곧 실제 고통으로 이어진다. 운의 흐름을 안다는 것은 내 인생의 평균을 깎아먹지 않은 공부법 같은 것이다. 명리를 통해 내 인생은 어떤 계절과 궤를 같이 하는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계절의 힘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자기 자신은 이 때를 모르기 때문에 정해진 운로의 정보를 얻어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 도움을 받는 것이다. 언제 봄이 될지 때를 알면 인내하며 노력하다가 그때 씨를 뿌리고 수확하여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 자체가 개운이라고 할 수 있다. 개운의 한자를 보면 운이 열린다는 것이지 운명이 바뀐다는 뜻은 아니다.
운은 흐르되 정해진 대로 흐른다. 다만 어디에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모를 뿐이다. 그럼에도 정해져 있다는 한마디에만 몰두해서 다른 말들은 귀담아 듣지도 않는다. 씨를 뿌리고 수확할 때를 아는 것이 운명 예측의 목적이다. 경기도 외곽에서 배달 전문 백반집을 하던 부부가 있었다. 남편이 단골 공장에 배달을 갔다가 공장이 매물로 나온 것을 알았다. 남편은 갑자기 귀가 솔깃해졌다. 갈수록 인건비와 재료비가 오르고 주방일 하는 사람을 구하기가 힘든 데다 평생 손에 물 묻히던 일에서 벗어나고 싶기도 했다. 그동안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이번 기회에 공장을 인수해볼까 싶은 마음이 들었다. 매물로 나온 공장은 간의 수공업 마냥 작은 공장이었다. 우람한 기계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수십 명의 직원을 둔 큰 규모가 아니니 아내와 둘이서 부지런히 하며 백반집보다 몸은 덜 고될 것 같았다. 그런데 아내가 반대를 했다. 마스크 그까짓 거 얼마나 한다고. 백반은 하루에 한 끼는 꼭 사 먹는 사람들이 있지만 마스크를 밥 먹듯이 사는 것도 아닌데. 아내의 말도 일리는 있었지만 마스크 공장 매물이 자꾸만 생각났다. 사실은 공장 부지가 더 탐이 났다. 마스크 판매에 따른 수익보다는 깔고 앉아 있으면 노후에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았다. 갈등하면서도 못 잊어 하던 때에 마스크 공장 사장이 인수를 적극적으로 권하기 시작했다. 마스크 공장 사장은 10년 동안 공장을 했지만 대출과 이자만 늘어가던 실정이라 공장을 정리해서 대출을 갚고 작은 카페라도 열고 싶었다. 두 사람의 뜻이 맞았던지라 백반집 사장은 마스크 공장을 인수했고 마스크 공장 사장은 공장을 처분한 것을 큰 행운으로 여겼다. 그 뒤 한 달여 지나 무슨 일이 생겼을까? 코로나가 터졌다. 전 지구 사람들이 마스크 없이는 살 수 없는 지경이 되고 한 장에 1,500원가량 하던 마스크는 한 장에 6,000원, 7,000원, 심지어는 10,000원까지 올라갔다. 사람을 고용해 24시간을 불가동해도 주문량을 맞추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마스크 공장을 넘긴 원래 사장은 땅을 치고 하늘을 원망했고 백반집 사장은 얼떨결에 큰돈을 만지게 되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마스크 공장 바로 앞으로 새 도로가 확정돼 공장 부지 부동산 가치도 엄청 뛰었다. 하지만 백반집 사장은 여전히 고된 노동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원하는 것이 재물과 부동산이었으니 만족감을 느낄 수는 있어도 몸이 고된 것은 피하기 어려웠다. 한편 원래 마스크 공장 사장은 공장을 넘기고 대출을 갚은 뒤 원하던 작은 카페를 열었다. 처음 한 달은 그럭저럭 운영이 되었는데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손님 발길이 뚝 끊겼다. 정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을 풀기 시작했고 어쩔 수 없이 또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대출이 지겨워 공장을 넘겼는데 다시 또 대출을 받는 처지에 이르렀다.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 한 사람은 가을의 열매를 수확하는 시기에 들어섰고 한 사람은 추운 겨울 한가운데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는 시기를 맞은 것이다. 그러니 하나의 공장에 한 달 정도 시간차로 두 사람의 재물이 크게 엇갈린 것이다.
대출을 피하고자 했던 원래 마스크 공장 사장은 아무리 대출을 피하려고 해도 피해지지 않았다. 때가 아니었으니까. 노동을 피하고 싶었던 백반집 사장은 여전히 노동하고 있다. 그의 운명은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정해진 운명의 행방을 안다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일이다. 사주 명리학자가 운로를 미리 짚어줬으면 어땠을까? 구체적으로 마스크 공장을 팔아라 마라. 카페를 열어라 마라가 아니라 운이 상승 구간에 들어선 것인지 하강 국면에 접어든 것인지 정도만 알았어도 대처 방식은 달랐을 것이다. 물속에서 물을 찾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라서 사주 명리학자의 조언은 조언이고 결국 스스로 결정했을 테지만 말이다. 개운은 나만의 소중한 시간을 찾는 것이다. 정해진 때가 올 때까지 어려운 국면에서도 편한 마음을 가지도록 안심시키는 것이 상담의 본령이다. 그 누구도 타고나지 않는 것을 알려주지는 못한다. 그런데 때는 있다. 개운은 이때에 맞춰 변화를 맞이하는 자세를 일컫는다. 시간성. 우주가 정해준 운명의 시간이 분명 내재되어 있다. 늘 시간이 부족한가? 시간에 쫓기면서 일해도 만족스럽지 않은가? 시간은 만물에 똑같이 흐르는데 자신의 행동이 유의미한 행동인지 무의미한 행동인지 지금 해야 할 일인지 나중에 해야 할 일인지 모르고 하기 때문이다. 돈을 잘 벌고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을 물으며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충고한다. 그들은 사주 명리를 몰라도 시간의 운명의 기본 바탕임을 알았던 것이다. 이 일의 우선순위는 제각각 다르다. 부지런을 떨어도 안 되는 것은 자기 시간, 때가 오지 않은 것이다. 나쁜 일들은 연달아 일어난다. 어려운 일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면 피하고 싶은 심정이 된다. 그래서 개운을 외치며 좋게 바꿀 방법을 찾는다.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니 좋은 때를 알고 그때가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아니면 좋은 때가 오고 있다고 믿으며 힘든 시기일수록 더욱 욕망을 절제하며 대비하는 자세로 견뎌내는 것이다. 내리막을 계속 내려가다 보면 평지에 다다르고 또다시 오르막을 오르게 된다. 운노의 흐름을 알며 어려운 일들이 폭풍처럼 몰아치더라도 지나가는 중인지 들어오는 중인지 알 수 있다. 그 흐름에 맞추어 더 과감하게 나아갈지 잠시 피해야 할지를 정하는 것이다. 밤이라 해서 해가 없는 게 아니다. 해와 달은 항상 같이 있으면서 반대편에서 자기 자리를 지킨다. 밤이라 해서 해가 없어진 게 아니고 낮이라 해서 달이 없어진 게 아니다. 안 보일 뿐이다. 명예 부족을 운이 받쳐준다. 서로 같이 있으면서 조화가 될 때는 성공하고 맞지 않을 때는 실패가 된다. 낮에 나와 밤에 내가 같아야 한다. 낮에는 훤히 드러나니 정직하고 밤에는 보이지 않으니 거짓되면 와르르 무너진다. 자연은 정확히 알고 있다. 조화가 틀어질 때 변동, 퇴직, 신해, 구설 등
온갖 잡다한 흉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것이 명과 운의 조합으로 일어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는 우주의 운행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서 사건, 사고가 어디서든 터지고 있다. 알수록 인가가 무섭고 오묘하니 사주 명리는 겉과 속이 같고 낮과 밤이 같은 사람이 되라고 일러준다. 시위를 떠난 화살은 돌아올 수 없다. 20여 년 전 유명 여배우를 가끔 상담해 주었다. 어떤 날은 작품을, 또 어떤 날은 인연을 묻기도 했다. 하루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며 상담을 청했다. 본인은 7월 기토 일간입니다. 청기를 받을 때 상관에 영 마기인까지 있어서 남다른 총명함과 예리한 관찰력으로 예능, 예술 분야에 재능과 인기가 특출합니다. 상관은 봉사, 희생, 성분과 인정이 많아서 동정심도 강하나 안으로는 부정, 비판, 저항적 기질이 숨어있지요. 기토에 을목이 있으니 독신주의는 아닙니다. 상간격의 을목은 기신이 되고 유축으로 삼합하여 축토가 금극으로 변하여 을목은 뿌리내지 못하므로 남편복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고 편관이 되어서 재치자리가 되는데 축토 속 개수 때문입니다. 결혼하려는 그 사람 다른 여성 안 만나는지 잘 살펴보세요. 을목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축중 개수의 생조를 받아 돈 때문에 유지하는 정도인데 지금 돈은 잘 버니 그럴 일이 없지요. 수가 재산복인데 신금 속에 임수는 정제가 되어서 대중의 인기가 높고 활동과 노력은 많이 하나 결과는 샘은 있고 호수가 없는 것과 같아요. 축도 속에 편재가 있어서 재산복인 수가 들어도 부모 형제 자리에 화기운이 강하여 수가 마르게 되니 부모 형제를 돕고 봉사하는데 닿습니다. 이런 경우에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결혼을 꼭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보다는 건강관리 잘하세요.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싶을 테다. 운명 안에 남편은 있지만 결혼운이 좋은 것은 아니며 인기를 얻고 돈을 벌어도 다 가족들에게 갖다주는 돈이다. 특히 운의 흐름상 54에서 58세 사이에 종명할 운이니 건강을 잘 살피라고 에둘러 말한 것이다. 대한민국이 다 아는 이 배우는 57세에 종명했다. 기토가 경금 대운으로 흐르는 사이에 있는 이민년 양력 5월이었다. 나는 상담을 하면서 수명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수를 논하지 않는다. 정확히 알기도 어렵지만 죽음은 땅의 일이 아닌 하늘이 관장하는 것이고 저승은 현상이 없는 비구상의 상념 세계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명리의 마지막 관문은 수명운이다. 특히 죽은 자의 사주를 묻지 않는다. 결과론적인 사견이 들어가고 남의 죽음보다는 내 죽음 공부가 더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 사례를 논하던 중에 문화생이 물었다. 자살은 명을 어떻게 봐야 하냐는 것이다. 태어날 때 자기가 타고나온 명이 있는데 스스로 끊었으니 운명으로 봐야 하는지, 운명을 거역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 자살하는 사람 수명을 어떻게 봐야 할지 궁금해했다.
사람들은 툭하며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실제로 옮기는 사람도 있다. 운명에는 수명도 들어있어서 죽고 싶어도 못 죽으니 툭하면 죽고 싶다는 말보다는 살겠다는 입버릇을 들이는 게 더 나을 것이다. 대형 사건이나 재난으로 많은 사람이 뜻밖의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지만 그 속에서도 사는 사람이 있다. 일가족이 자살 시도를 했지만 아이들만 죽고 부모만 살아남은 경우도 있다. 아파트 고층에서 아이가 떨어졌지만 나뭇가지에 걸려 구사일생 목숨을 건지는 일도 있다. 다양한 이유로 죽음의 위기를 겪지만 사는 사람은 살고 죽는 사람은 죽는다. 운명 안에 수명도 들어있기 때문이다. 자살이라고 해서 특별히 자유의지로 종명하는 게 아니다. 연예인들이 댓글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가 많지만 운명적 요소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더한 악플에도 끝까지 잘 살고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 근거 없는 이야기에 휘둘리고 작은 일에도 우울해지며 급기야는 충동적인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조차 8글자 안에 있다. 때가 오면 천지가 힘을 모아주고 운이 떠나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사주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그럴 리가 없다 해도 그럴 수는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추위에 잘 지내고 계시죠? 어제는 서울에 눈이 살짝 내렸습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도 다가오는데 우리 구독자님들은 12월 어떻게 보내시나요? 저는 다음 주에도 좋은 책으로 인사드릴게요. 저는 여기서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